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 슈퍼주니어의 한 멤버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몸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듣다 보면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알려야 그거요? 그럼 저희 대표님께 좋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여러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이끌어내고 또 그 기부금으로 어린이 환자의 복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 중이신 삼성 서울병원 병원 발전 사무국 최종엽 수석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엽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이 모금 전문가는 직업 자체를 되게 낯설게 느끼실 거라서 이 직업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각자의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빛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 더 밝게 빛이 나게 되는데 모금가라는 직업은 그렇게 기부자님들의 빛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행인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기부라는 게 자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지속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기업들하고 잘 이끌어내시는 타고난 협상가이시기도 해요. 듣다 보면 빠집니다. 저도 모르게 결제를 올리고 있고. 컨설턴트님은 원래 이쪽 분야에 계속 관심이 많으셨어요? 학업을 이어가느냐고 군대를 좀 늦게 가게 됐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서울대학교 병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우리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만든 게 어린이병원 후원회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냥 공익근무요원이니까 내가 얼마나 빨리 퇴근하면 되는가 이런 거에 맞춰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환자들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쏠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나가면은 저분들의 지금 병원에서 생활하는 불편함들이 해결이 될 텐데 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 공익근무요원 주제에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비 마련이 힘들다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기부자분들한테 도와주시면은 아이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제안서 겸 편지를 썼는데 덜컥 기부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그 기부금으로 이제 잘 치료를 받게 되고 이제 퇴원까지 하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삶을 어떤 한 가족의 인생을 도왔다라는 기분은 사실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저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혼자였는데 팀장을 맡게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 한 25개국에 7천명 정도 모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내에는 단 10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국제 공인 모금 전문가라는 이제 CFR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국내 한 15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라이센스가 없다고 해갖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라든가 뭐 복지센터라든가 뭐 저처럼 병원, 대학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잘된 드라마가 있어요. 선지 없고 튀어. 네. 에서 보는 주인공 소리가 한 가수에게 뜻밖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너무 많아서 워낙 선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대표적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슈퍼주니어의 한 멤버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굉장히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그 멤버분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아이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자 굉장히 큰 위안이고 용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몸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정말 아이들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최근에 그 어느 분께서 이제 기부를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어떻게 기부를 하시게 됐냐라는 것들을 항상 처음에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순직을 해서 1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아마 뭐 보험금이라든가 뭐 보상금 같은 거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처음으로 기부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떤 일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슬픔을 이렇게 아름다운 기부로 승화를 해주신다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이게 아니고 삼성병원하고 일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되게 이상해요. 막 이게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고 아이들한테 이 선한 뜻을 잘 전달해야 되겠구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컨설턴트님의 역할은 기부를 독려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모금력을 키우고 계세요? 모금의 영역이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정식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의 기회가 또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동료 모금가들과 좀 만남을 통해서 정보도 좀 듣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다니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병원은 우리가 치료비를 내기 때문에 영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병원은 비영리입니다. 치료비로 받은 금액을 목적 사업에만 쓸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건물 사고 막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모든 병원들이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저희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대기업 병원이 기부를 받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선입견이 있죠. 그렇죠. 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중앙병원인데 세금 아니야? 막 왜 이러면서. 기부금을 받지? 이런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걸 통해서 소아과가 왜 힘든지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요? 네. 아. 아이들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사를 놓기 위해서 성인분들은 한 1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달래야 몸부림을 되고 또. 치면은 진정도 네. 시켜야 되고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성인분들은 본인이 치료를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아 청소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그냥 평범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렇게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은 기부는커녕 치료비를 마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의료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보호라든가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와중에 이 소아과가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업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계속 높아지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소아청소년 의료는 스스로 돌아가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고요. 처음에 2년이 됐을 때도 저희가 침대 기부한다고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곤란해하시면서 침대 별로 안 좋다 애들한테. 그래서 아니 우리 침대 이렇게 좋은데 라고 했더니 환우들한테는 침대가 안 좋은 의미로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몬스는 2020년도부터 매년 3억 원씩 삼성병원 청소년센터에 기부를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뷰티레스트 1924는 제품 수익의 5%를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건축기금으로 기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함께 해오고 그래서 청소년센터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 어린이날 전에 만들어서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하는 게 네.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청소년센터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소아청소년 센터 안에는 일단 외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 병동이 있고 검사실 뭐 이런 의료적인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의료적인 공간 외에 아이들이 고 나이 또래에 반드시 좀 경험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투병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부모님들은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아픈가라는 죄책감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의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400평 정도 되는 숲이 하나 있어요. 이 숲을 이제 시몬스에서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주시면은 그 공간은 힐링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에 좀 돈독함을 추구한다든가, 일부 공간에서는 미디어 센터 개념인 스튜디오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 앞에 정원이 하나 있어요. 공연을 본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자원봉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아과 병동 중에서 그런 센터가 있어요? 아니 전 이거 되게 유일무이할 것 같은데. 내년 5월 정도에는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캠페인의 이름이 이제 블루밍 가든이고 그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의 어떤 병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때 병원에서 뵀을 때에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니까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스케줄을 잡아주신 거예요.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뵈러 갔거든요. 그런데 시몬스 스튜디오에 부장님들 이런 분들을 대여섯 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데 2시간 정도 했었죠. 아,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거기서 한번 느꼈고, 거기서 이제 탄생한 것들이 우리 청담동에 있었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말 재미난 행사를 만들어 주셨고, 생일 파티도 하고 막 그랬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아청소년과의 교수님 두 분을 모셔가지고 소셜라이징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만들어질 북숲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가 나왔고, 그 뒤에 저희가 그 북숲을 만들 수 있게끔 뷰티레스트 1925 판매액의 5%를 이제 기부해 주시겠다라는 공익 마케팅을 해주셔가지고 아, 역시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1925는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네. 이제 곧 솔드아웃 됩니다. 지금 매장으로 가세요. 온라인에도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 방식은 그런데 개인 기부자 입장에서는 나의 기부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 개인이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은 홈페이지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쪽을 통해 갖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행위에 관한 부분인 거고, 저는 그것과는 조금 별도로 기부를 하실 때에 내가 이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부자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철학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관심사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해요.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처럼 의료기관에 기부를 해주시면 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세상을 지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경단체 하시면 되고, 모두가 평등한 보호받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뭐 인권단체라든가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학교나 대학 이런 데다가 기부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저희 같은 모금가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그 방향성을 조금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기부자분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빛을 더 밝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우리 협업할 때 네. 제가 꺼내려고 생각해놓은 아이디어 하나 네네.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모금 채널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보내기도 편해야 되는데 인스타 페이지를 하나, 피드를 하나 운영하시라, 한우들의 그냥 일상을, 기부금이 어떻게 쓰는지 그런 일상들을 인스타 피드에 계속 올리면서 인스타샵 링크로 기부금을 즉시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고. 만들어는 놨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커넥팅 플레이스라고 해갖고 세상과 이제 연결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병원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지역사회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엄청난 무제한의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먼저 쓰고 싶으세요? 그렇게 무제한의 기부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지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에 없던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어디에다가? 이게 행정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래가 겪는 거를 함께 겪어갈 수 있는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병원도 그렇고 대부분 좀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인정을 한 병원 학교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는 소아암 환자에 한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아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알려야. 그거요? 그럼 저희 대표님께. 그럼 컨설턴트님의 최종 꿈 궁금합니다.
저는 은퇴가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병원을 요 리모델링 선에서 만들고 간다고 한다면은 만족이겠지만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히 불모지였거든요. 그래서 24년 동안에 제가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 모금가들한테 물려주고 떠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신과 신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멀지 않은 미래에 만들어질 세상에 없던 병원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시키시면 저희도 열심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네. 저희의 손을 놓지 않게끔 꼭 잡게끔 만드는 것.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월급쟁이 두 명은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시죠. 그 아무튼 출근이라는 곳에서 회사 막 다니는 아저씨라고 나왔잖아. 근데 내가 아침에 막 그냥 출근하고 있었다? 그래서 좋은 아침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사 막 다닌다. 왜냐면 사장님이었거든. 부당하다고 하나? 아니면 나 이거 못 참겠다.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가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거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퇴사를 꿈꾼다면 추천 비추천. 무조건 지. 나는 시몬스의 뼈를 묻을 거야. 그러면 부사장 되는 거야.